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르입니다. 2023년 8월 1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경방송 하루겠습니다. 네, 벌써 한 주 다 지났네요. 이번 주는 좀 조정이 계속 이어졌죠. 미국장도 오랜만에 뭐 연속적인 하락 계속 보여줬고,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미국 이제 시장금리죠. 예, 국채금리가 계속 좀 상승하면서 지금 10년물짜리가 이제 2007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점진적으로 좀 고점을 낮추면서 내려가는 추이로 이제 봤었는데 이걸 훌쩍 갑자기 뛰어넘는 흐름이 전개됐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어떤 한도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제한돼 있는데, 시장 금리가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좀 할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성장 주요 업종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주도주 흐름들은 견조하거나 또 아,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구도가 펼쳐지면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전략성의 어떤 변화를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화두는 뭐 셀트론 그룹 합병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좀 장 초반에 강하다가 조금 밀리는 흐름을 이제 3사가 보였는데, 좀 면밀히 한번 체크해 보죠. 예.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이제부터는 이제 추세 상승의 어떤 스타트 라인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의 어떤 환경들, 이제 요건들, 또 나올 내용들, 일정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고, 또 증권사별로 다 이제 그 리포트가 나왔고, 또 어제 또 간담회까지 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해보죠. 코스피 지수 0.6% 빠졌고, 오늘 코스닥이 0.98, 1% 정도 빠졌네요. 거래대금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양시장보다 한 10조 정도.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가까이 정도 좀 많았기 때문에 약세 느낌이 컸고, 수급도 이제 오늘 외국기관 현선물 동반해서 다 팔았는데 규모는 크진 않아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3천억 정도 판 거,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2천억 가까이 판 거, 요 정도 수준이고,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예수금 55조, 신용융자 잔고는 20조 5천억 수준, 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가 니케이 증시가 0.5% 빠졌고 아시아권 증시도 다 빠졌어요. 홍콩도 2.3% 빠지면서 어제 좀 반등하는가 싶던데 오늘 좀 밀려버렸고요. 대만도 0.8% 밀렸고 상해도 한 1%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도 1% 밀렸는데 연속적으로 빠지는 흐름이잖아요. 하루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전개되다가 지금 하락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좀 역력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 이제 국채 10년 물짜리 금리가 이제 4.3으로 굉장히 좀 세게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 시장에 좀 타격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나스닥이 보시면 60일선을 아예 이탈을 해버리는 연속 3운봉, 그래서 조정의 어떤 부분이 좀 역력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차트도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양봉 전환됐죠. 오늘 반도체가 좋아가지고 코스피는 반도체가 이제 좋으면 또 이렇게 또 플러스는 아니지만 양봉 전환되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사실 변동성이 작았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나마 좀 방어적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되는 그런 양시장의 어떤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뭐 종목별 흐름은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2% 상승한 부분들, 또 셀트론이 이제 4% 이제 합병 발표로 올 장중에는 이제 9%까지 상승했는데요. 워낙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오늘 좀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띄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연속적으로 잘 받은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 2차전지 쪽이 좀 오늘 약세였죠. 코스피 코스닥. 예,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 6% 상승. 셀트론 제약이 이제 되밀렸어요. 예, 그래서 2단계 합병에 이제 들어간다는 게 조금 단기 수급 쪽에서는 붙지 않는 그런 형태로 오늘 4% 플러스로 시작했지만 고점 대비 한 10%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오늘 반도체가 강했어요. HFSP도 오늘 5% 상승, 또 리노공업도 4% 상승, 반도체 주요 종목들이 강한 어떤 흐름이었고, 이오테크닉스 1.5% 상승, 또 이제 ISC가 2.6% 상승. 그래서 오늘은 뭐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강했다. 반도체 강해서 그나마 이 정도 빠진 수준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제우스라든지 TFE 이런 것도 4%, 7%, 원익QNC 5%, 이수베타시스가 9% 상승했는데요. 뭐 여긴 좀 부담스러운 어떤 위치죠.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강했고, 오늘 바이오도 좀 약세였어요.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 2차전지 이제 당연히 좀 약세 흐름이었고, 두산이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이제 승인됐는데, 로봇 섹터도 오늘 좀 강하진 못하고, 레인보우가 이제 이중 고점 형태라 가지고 이거 좀 부담이에요. 어쨌든 뭐 로봇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 또 상장 즈음에 또 움직임이 좀 좋지 않겠는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뭐 유한양행 바이오 주도주 유한양행 이제 플러스는 아니지만 양봉 전환, 또 호텔신라도 1.2% 빠지긴 했지만 뭐 도치 형태, 파라다이스 롯데관광은 플러스로 이제 전환됐죠. 그래서 중국 모멘텀 관련 주도주들 좋은 흐름들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요 정도 구도, 거래대금이 오늘 크진 않았어요. 한미반도체가 18%였네요. 역시나 반도체가 오늘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띄워줬던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 쪽도 뭐 엄청 뭐 그렇게 특별하진 않을 것 같은데, 현대차 160원, 큰 의미는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코스닥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5일 일주일 단위로 좀 보면 에코프로, 코스피 쪽에서는 호텔신라, 여기 이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산테스는 이제 반도체 쪽이죠. 유진테크 반도체 쪽 많이 보이네요. 원익QNC, 그렇죠. SNS테, 원익 IPS, 파크 시스템스 해서 반도체 관련 주들의 이번 주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 합병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증권사 리포트, 어제 간담회 내용들 한번 체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에 대한 어제 이제 간담회 있었죠.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됐던 것들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그거 이제 대략적인 내용하고 또 이제 증권사 리포트, 웬만한 증권사는 다 리포트가 나왔죠. 그거 이제 중요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앞으로 이제 비전을 굉장히 좀 그 투자자들에게 심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이 합병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실현하는데 나갈 것이다. 이게 이제 설득되어져야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제 주주들에게 이제 용인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목표를 이제 뚜렷하게 좀 제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나와서 직접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이제 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밀리고 뭐 이런 식이 됐지만, 오늘 하루만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 추세의 어떤 스타트 라인에 섰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요. 오늘 주가는 이제 그게 처음에 좀 갈린다든지, 또 기관단에서는 또 팔고 싶은 어떤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소화되는 그런 가운데 어떤 주가 흐름이었다고 봅니다. 2030년 그룹 매출을 12조로 목표로 잡고요. 바이오시밀러를 60%, 의미 있는 게 이게 신약이 40%가 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벌어들이는 그런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신약 개발에 상당한 어떤 역량을 쓰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결국 이제 합병이 이제 글로벌 빅팜으로 나가는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팜화는 결국은 이제 신약 기업입니다. 신약을 개발해서 그걸 블록버스터 만들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특허권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누리는, 그게 이제 글로벌 빅파마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결국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그 선포로서의 목표를 뚜렷하게 그룹 매출 30년도 신약에서 40% 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고요. 2030년까지 바이오시밀러 22개 제품 상업화 및 20년 6개에서 25년 11개,
30년 22개까지 성장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램시마 SC 여기 이제 10월 달에 미국 신약 허가 예상이 되고 있죠. 신약 후보 물질 2개 임상 개시 예정, 그리고 ADC mRNA 또 이중항체 플랫폼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또 신약 개발로 넘어가는, 또 라이선스 인을 통해서 이제 사오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해나가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램시마 SC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측에서는 3년 안에 3조 원 시장 규모 타깃 목표 중으로 IBD 시장 타깃할 것이다. 유럽 램시마 SC 사용 환자 77%가 만족감을 보였고 그걸 확인했다. 미국에서도 호응도를 높일 것이다. 해서 이렇게 또 램시마 SC에 대한 실적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직접 판매 네트워크, 직판이죠. 네. 자체 설비 3공장 확보, 또 30년까지 CMO 의존도를 취소해서 글로벌 공급을 글로벌 공장을 이제 만들겠다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추가 4공장 투자도 가능하다. 4공장 투자 시에는 매출 20조 원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공장 투자도 검토 중이다. 또 디지털 헬스는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분석 진단, 원격 의료 플랫폼 진출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이제 주주가치 재고 방안에 대해서도 셀트론 합병그룹 에비타 24년도 1.6조 원 이상, 25년도에는 3조 원 이상을 타깃하면서 26년도 4조 원 타깃에서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도 늘려서 중장기적으로 현금 배당 비중을 30%까지 상향시키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Q&A 쪽에서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올해 셀트론 헬스케어 매출을 2.3조, 특히나 이제 내년에는 미국 법인에 대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이제 내세웠고,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도 좀 구체화된 내용들을 밝혔는데요. 유플라이마 이번 주부터 의사 처방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 전체 시장 점유율 11%의 보험사와 계약, PBM사 쪽하고도 아마 계약 소식들이 아마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번 달 5% 되는 보험사와 논의도 종료될 것이다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보험사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플라이마도 이제 뭐 올해 하반기보다는요, 내년도 좀 본격적인 매출이 좀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플라이마를 할인율이 높지 않은 보험사와 계약 체결 중이다. 미국 시장에서 유플라이마 40% 시장 타깃해서 아마도 20% 정도 점유율은 가져갈 것이다. 램시마 SC FDA 승인 일자는 10월 28일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3년 안에 3조 원 타깃할 것이다. 3조 원. 하여튼 뭐 좀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30년 신약 매출 40%라면 램시마 SC를 이제 5조 원, 아니 신약 5조 원에서 램시마 SC 쪽에 3조 원, 또 이제 신약 한두 개 정도에서 이 블록버스터급으로 좀 만들겠다, 뭐 이런 어떤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직 개편, 합병, 일단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를 1조 원으로 결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예상보다 조금 많으면 아마 자사주를 활용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자사주를 이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걸 이제 사채 발행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뭐 브릿지론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교환 사채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를 1조 원으로 결했고 그 이상이 되면 좀 부담을 가질 공산이 있겠지만 웬만해선 좀 합병을 이제 계약을 하지 않겠는가. 주식 매수 청구권 1조 원이 되면 합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이제 1조 원을 이제 설정했다. 1조 원이면 충분히 이제 커버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고, 1조 원 이상 될 대비책은 있으나 그 정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대비책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땐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서 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론 제약의 2단계 합병을 위한 조건은 뭐냐? 합병은 인위가 아니라 시너지를 보고 하는 것이다. 최단 시간 내 3사 합병 조기 종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그 두 개사 먼저 하는 게 이제 그 과정에서 진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마 회사 측은 판단했던 것 같고요. 케미컬 쪽 사업도 재정비해서 주주들이 환영하는 합병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사합병이 아닌 양사합병 진행하는 이유, 세 개 회사가 동시 합병 추진 시 굉장히 복잡해지고 주주 간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 뭐 그렇긴 해요. 합병 종료 후 2단계 합병 추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케미컬도 포함하는 종합 제약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3사 합병의 큰 원칙은 그대로 이제 지킬 것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셀트론 제약 주주들의 불만에 대해서 해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A가 또 중요한 모멘텀인데요. M&A 자금으로는 양사 단기 동원 가능한 현금성 자산, 그리고 회장 개인 자금 부분 현재 몇 개 회사 지켜보고 있고 의사를 타진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합병과 승계 관련이 있는지 이거는 별 의미 없는 질문 같은데, 일단 향후 계획에서 24년도 자체 신약 임상 개시 물질은 어디에서 확보하느냐, 이미 신약 후보 물질은 전 임상하고 있다. ADC 아니겠어요? 예. 내년에 임상 1상 2개 진행할 것이다. 25년에도 이어서 들어갈 것이고 신약 후보 물질은 기존의 주요 투자자한테 다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해서 아마도 ADC 쪽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24년 1상 후보 물질은 면역항암제하고 이제 유방암, 위암 치료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익수다 이제 신약 ADC 파이프라인 이제 추가 계획에서 현재 익수다 최대 주주고 선택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추가 투자를 통해서도 인수까지도 생각 중에 있다. 셀트론 제약이 ADC 물질과 링커 그리고 톡신 등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회사 통합 합병하는 건 문제없이 추진하게 될 것 같고요. 신영증권 리포팅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냉정하게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합병에 대한 부분은 주식 매수 청구권 양사통합 1조 원으로 초과시 합병 계약은 해제 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상이라도 대비책들은 있다. 이를 위해서 회사는 브릿지론 등 다양한 매수자금 조달을 고려 중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잘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런 어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셀트론 헬스케어의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효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코스닥 상장돼 있는 기업의 한계로 인해서 대형 연기금 및 또 코스피 200을 이제 주요 지수로 추종하는 어떤 대형 펀드의 어떤 편입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온전히 주가로 이제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이 연결되기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셀트론 대비 다소 저평가된 그런 요소들이 합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주가에도 이제 온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램시마 SC에 대해서는 요 신영증권에서 조금 보수적이에요. 그 사측에서는 이제 상당히 공격적인 어떤 내년도 매출 7천억 언급했는데 이는 매우 공격적인 수준이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PBM 공약에 일정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회사 측과는 조금 이제 약간 상반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층의 의안에 대해서도 ISS, 글래스 루이스와 같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은 또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자문기관 의견이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 이제 기관 투자자의 합병 찬반 의견 형성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점이죠. 외국인 투자자, 또 대형 연기금의 의사결정의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쪽의 자문기관의 또 의견이 좋게 나오려면요. 결국 이제 회사 측이 이제 내놓는 어떤 전망 같은 거 있잖아요. 목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마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래서 합병법인의 중장기적 비전 이런 것들이 찬반 여부를 결정할 걸로 예상이 된다. 셀트론 헬스케어 주식은 2주 정도 거래 정지되는데요.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이게 이제 상장 폐지되고 합병 신주로 이제 부여받잖아요. 셀트론 헬스케어 주주들이. 이에 따라서 대차 주식 반환 요청을 하게 되고 포지션 청산에 따른 쇼커버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는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대차 잔고는 일단 빌린 대차 잔고는 6,000억 정도 지금 규모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쇼커버 이런 부분들은 또 주가에는 또 좋은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또 주식 매수 청구권 권리 행사 및 지수 리밸런싱 이런 시점에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 현대차증권도 제목에 빅파마로
첫걸음 3사 합병 발표다 해서 일단 3사 합병 후 신약 기업의 M&A, 또 라이선스인, 또 글로벌 공장 투자, CMO 사업 확장 등 대규모 투자를 좀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실적적으로는요 10월달 램시메스시 미국 허가, 또 9월달 뉴플라이마 출시를 통한 매출 증대, 그리고 직판 구조에 대한 투자 성과도 합병을 통해서 더욱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고무적인 합병 결정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도 코멘트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체크할 포인트는 일단은 뭐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하고 현재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합병 공지에 따른 쇼커버 등을 고려할 때 이후 주가는 청구권 가격보다 좀 높게 형성될 걸로 전망된다라고 의견을 좀 밝히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망들 얘기하고 있죠. 30년 매출 12조 원, 글로벌 빅파마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들. 교보증권도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합병 전에 사야 되냐, 합병 후 언제 사야 되냐라는 좀 실질적인 질문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셀트론 그룹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합병을 발표했다는 건요. 지금 가격보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카드들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카드를 내밀었을 때, 내밀었을 때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가 위치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어제 이제 간담회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규모에 따라서 이제 합병 선사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도를 1조로 제시했고 지금 현재 전체 주권 중에 한 3.2% 정도란 말이에요.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크게 오르지 않으면 이 정도 주매청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일단 그 1조 초과할 경우에 대비한 보관이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어떻게 해서는 합병을 성사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카드인데 좀 내밀긴 했어요. 다른 이제 펀더멘털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이제 손을 쥐고 있고 키를 쥐고 있고 또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이제 호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합병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어떤 주가 흐름은 다소간의 이제 추세를 상승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스타트 라인이라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키움증권에서도 이렇게 좀 일정을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다 내용은 비슷하죠. 어쨌든 현재 주가가 청구권 가격 대비 낮고 주가 하락 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서 매수 수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발표했을 당시 거래 정지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수급 기술적으로 주가 하방 경직이 예상된다. 셀트론 헬스케어 공매도 금액은 970억, 한 1000억 정도 물량이라서 크진 않지만 어쨌든 쇼커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소멸법이 있는데 뭐 신규로 공매도를 친다,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또한 이제 셀트론 합병 법인의 코스피 내 비중 증가로 인해서 패시브 수급에 대한 효과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일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단기 모멘텀으로는 지금 계속 PBM사들과 협상을 하고 있어서 그 중에 이제 체결되는 PBM사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월 28일은 램시메 SC 또 미국 승인 건이 있고 11월 휴미라 시밀러 용량 추가, 또 연말에는 휴미라 시밀러 교체 처방 신청,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카드를 통해서, 호재 카드를 통해서 주가를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추세를 좀 형성하게 될 걸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에 실망 필요 또 없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하루 가지고서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어떤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DB증권에서는 합병 시너지 및 신약 개발 의지에 대한 강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파이프라인 확대, 신약 출시 통해서 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겠다. 합병하면 이제 매출이 줄 거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이제 벌충해가지고 조금 더 전망 있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투자들에게 설득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신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하고 중요도 있게 앞으로의 전망에 담아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합병은 뭐 오랜 기간 수건이었죠. 예, 셀트론 그룹의 이제 수건이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빅파마의 어떤 교두보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정도의 어떤 덩치 하나의 기업으로서의 덩치로서 또 이제 나아가는 어떤 흐름들 통합된 이제 어떤 자금들을 통해 가지고 인력과 이제 자금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빅파마들이 항상 이제 M&A로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다른 이제 약을 또 사오고 라이선스인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셀트론 이제 합병 법인도 나아갈 거라 보고요. 그 첫 출발이 이제 합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병 이후의 어떤 시너지와 또 이제 계획들을 이제 어제 구체적으로 좀 밝혔고 그걸 이제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그런 액션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합병을 위한 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입니다. 예. 하지만 1조 원 이상이라도 보관은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추세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유플라마의 공모음, PBM 등재, 또 램시마 SC 미국 신약 허가, 그리고 24년 이후 펀더멘털의 개선 기대감 부각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구체화되는 그런 어떤 하반기에 우호적 환경 흐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월증권 리포트까지 한번 체크해보죠. 합병 성공 여부는 뭐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전망이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 동안 주가가 매수 청구 가액 대비 하회한다면 주주들은 합병을 반대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주식 매수 청구권 규모가 과도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업 투명성 확대와 주식 매수 청구권 대응을 위해서 주가 부양책에 대한 발표, 또 수급 효과, 아까 이제 뭐 패시브적인 거, 뭐 쇼커버 이런 것들 이에 따른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예상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부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은 합병 셀트론의 실적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데요. 합병 이후 실적의 가장 큰 변수는 뭐냐? 재고 부분하고 무형자산 상각비입니다. 재고자산 부분 매출 원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입 원가와 셀트론의 제조 원가 기준 평균가로 시작해서 점차 셀트론의 이제 제조 원가 수준으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고. 어쨌든 그 셀트론 헬스케어가 1년에서 1년 반 기간 동안 재고를 좀 보유하기 때문에 25년 정도부터 이제 원가율에 대한 개선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합병 이후 셀트론 헬스케어의 이제 무형자산 중 판권 영업권, 이제 독점권을 갖고 있잖아요. 판매. 이거 상각 비용 발생될 예정인데 이러한 비용 증가가 영업이익에는 이제 우리가 매출보다 지금 이익단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될 거예요. 그걸 좀 감안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흐름은 제가 볼 때는 합병이 전에 이제 좀 상승 추세 보이다가 합병이 이제 되면 좀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합병이다 모멘텀이 이제 이제 하반기에 반영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구도 흐름을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이제 나아갈 거기 때문에 셀트론 합병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는 좀 시각을 우호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별로 이제 그룹 합병에 대한 발표에 대한 어떤 코멘트들 이야기 드렸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상승 출발선에 좀 선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다. 오늘 주가 흐름에 좀 실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 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신박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구름을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뭐 투시경, 암경, 이게 모든 걸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나가면서 보조를 맞춰나가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 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에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5%의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 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 렌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 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고 생각을 섞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2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3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 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 반전, 약세 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뿐이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 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2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3달 동안 거의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현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시장이 바닥점을 형성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 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를 이제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내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에 걸치는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